아, 그 약속대로 그 입실론 델타 논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62번 문제를 그 입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까 합니다. 자, 일단 입실론 델타 논법이 그 정의가 다음과 같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는 것이 그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무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x-a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x-l이 이실론보다 작다. 이걸 증명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를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이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 한 몇 개 풀어보고 간단한 건 그냥 생략하고 좀 어려운 거 약간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거 위주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요즘 우리가 배운 그 벡터 펑션에서 극한값을 이슈론 델타로 증명하는 것이 그 if and only if다. 요거 62번 증명하는 거 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 증명은 이제 이거를 쭉 길게 안 쓰고 한 큐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이제 문제 쓰는 순서를 조금 바꾸면 돼. 그러니까 기본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기본 틀은 여기서 기본 틀이 이거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기본 틀이 뭐냐면 양수 입실론이라는 말, 델타가 존재한다는 말,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기본 틀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 구성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실론 델타 논법을 증명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안 하시는 분, 이렇게 안 가르치거나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냥 읽었을 때 이 문장이 나오면 된다. 그래서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거를 표현해 주면 돼요. 이렇게 뺀 것이 입실론보다 작다. 어떤 델타가 존재해 가지고. 근데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여기서 이 델타는 대부분 입실론에 대한 어떤 함수예요. 입실론에 대한 어떤 함수. 그래서 그 입실론에 대한 함수를 찾아가지고 그것이 입실론보다 작게 된다. 그 얘기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게 되면은 시작은 똑같습니다. 양수,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근데 이 델타를 뭔지 몰라. 이게 델타를 뭐라 두면 이게 아직 모르죠. 근데 두면 그 x-1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이거죠.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 실론보다 작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증명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이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것이 되게 하는 요것을 만족시키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해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요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걸로 x-1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죠. 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극한으로 수렴하면 요게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요 항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x-1 곱하기 x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의 어떻게 해야지 얘가 입실론보다 작게 나오냐. 지금 델타보다 작다고 하는데 입실론을 그냥 델타라고 하면 그냥 입실론을 여기서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절대값 x분의 입실론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이 x라는 변수가 들어가면 안 돼. x라는 것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이때 이제 쓰이는 스킬이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x-1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 x라는 거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 x는 2보다 0보다 크고 2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x-1보다 작으면 이걸 성립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델타를 뭘로 잡자? 1보다 작게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미니멈 1로 잡아요. 미니멈 1로 잡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제 얘는 어쨌든 x-1은 1보다 작게 되니까 이거이니까 1보다 작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2보다 작게 되니까 2보다 더 작게 되죠. 절대값 x가. 그러면 x-1이 뭐 어떻게 되면 되냐면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나오면 된다 이 말이죠. 2분의 입실론보다. 그러면 얘가 계산을 하면 얘가 입실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입실론보다 작게 나온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면 2분의 입실론 이렇게 넣으면 된다 이 말이죠. 2분의 입실론.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2분의 양수 입실론에서 델타를 미니멈이라고 2분의 입실론이라고 두면, 그러니까 여기서 입실론이 2분의 입실론이기 때문에 1보다 사실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2보다 여기 상황에서는 더 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마다 값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좀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하자 이 말이죠. 1 안에 사이에서. 그 안에 사이에 대해서 어차피 그런 경우는 이제 델타를 이렇게 잡자 이 말이죠. 함수로 미니멈 함수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x-1이 델타보다 작게 되면은 요 과정에 의해서 x-1 입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야 되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델타보다 작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중간에 요게 들어가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델타 되고 여기는 2 이렇게, 얘는 델타보다 작고 얘는 2보다 작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겠죠? 2보다 작게 돼요. 왜냐면 여기에 의해서 이 이유는 여기 2가 나온 이유는 이거, 그 다음에 여기가 나온 이유는 이거 이렇게. 그래서 근데 델타는 2분의 27보다 또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같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겠고, 약분되면 그래서 27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셨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좀 길어지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걸 한번 해보시고, 그럼 이제 62번 문제를 그럼 요 이슈론 델타로 풀면은 풀어봅시다. 자, 이거 if and only if이기 때문에 양쪽 방향을 증명해 줘야 돼요. 첫 번째 이쪽 방향, 그러니까 suppose that limit ta가 벡터 b로 이렇게 수렴한다 라고 가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말을 다시 적으면 이게 되죠. 이게 이제 벡터 r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rt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정의를 했어야죠. 이게 뭐냐면 xt, yt, zt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 세 개까지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두고, 우리 시작할 때 이걸 두고 시작했었는데, 그 다음에 b 벡터는 x0, y0, z0 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죠 사실은. 자, 그럼 이제 여기 극한이 수렴한다는 건 이건 뭔 말이냐면은 이 정의에 의해서,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t가 0a로 갈 때 rt라는 거는 결국은 리미트 t가 a로 갈 때 xt, yt, zt. 자, 요걸 의미하죠. 요걸 의미하고, 결국 이것이 뭔 말이냐? x0, y0, z0로 간다는 얘기는 따라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리미트 t가 a로 갈 때 xt는 x0가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a로 갈 때 yt는 y0가 되고, 리미트 t가 a로 갈 때 zt는 z0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 뭐냐면은 요걸 증명해야 된다면 요거
요걸 증명해. 요거 입실론 델타 노법처럼 생긴 요걸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거라고 가정하면은, 자, 이 세 가지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변수 함수에서 입실론 델타 논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무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요거에 의한 델타가 존재하고 델타 1, 요거에 의한 델타 2, 요거에 의한 델타 3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1이 0보다 큰 델타 1이 존재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t-a가 0보다 크고 델타 1보다 작으면은 xt-x0가, 자, 이때 이제 여기서 그냥 입실론이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중에 할 것까지 생각해서 여기 이제 뭐 적당히 뭐 있어요. 일단 여기 비워둡시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 2. 아, 그리고 선생님 항상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이 입실론은 한번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그럼 이 입실론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입실론이어야 돼. 이 중간에 입실론이 바뀌면은 안 돼요. 입실론이 막 여러 개 있으면 안 돼. 자, 제 생각이에요. 자, 근데 맞을 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델타 2보다 존재하게 되면 이제 이번에는 델타 2. 왜냐하면 함수가 다르니까. 여기는 델타 1, 여기 델타 2. 왜 그러냐면 두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그 속도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델타 3가 존재해가지고 such that x-a가 델타 3보다 작으면은 zt-z0가 뭐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것이 성립하겠고요. 이것이 성립해야 돼. 여기는 이제 비워놨어. 일부러 비워놨어. 왜 그러냐면 지금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는 마지막에 입실론보다 작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입실론보다 작다 결과가 뭐가 요거 뺀 것이 요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비워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델타를 그럼 뭘로 잡아야 되냐?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항상 델타는 미니멈으로 잡아야 돼. 미니멈 델타 1, 델타 2, 델타 3라 하자. 이 중에 가장 작은 걸로 하자. 그러면은 자, 그럴 때 t-a가 델타보다 작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일 것은 뭐냐면은 요거지. 요거 rt-b 벡터 이것이 최종적으로 입실론보다 작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입실론보다 결국은 입실론보다 작다 어디선가 작다라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아무튼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꼭 이 끝에서 이 작다라고 안 해도 돼. 자, 이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자, 근데 이제 입실론 1, 입실론 2, 입실론 3까지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델타가 이거 가장 작은 거래.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자동으로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얘의 정체가 뭐냐면은 루트 자, 거리죠. 거리. 디스턴스. 이거는 xt-x0의 제곱. 네? 그 다음에 yt-y0의 제곱 플러스 zt-z0의 제곱. 요거예요. 지금. 요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하려면은 이 각각들이 3분의 입실론 제곱이 나오게 하면 돼. 얘도 3분의 입실론 제곱. 3분의 입실론 제곱. 3분의 입실론 제곱. 3분의 입실론 제곱. 이게 나오면 되게 그러면 이제 3분의 입실론 제곱이 3분의 입실론 세게 되면 입실론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입실론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루트 3분의 입실론. 루트 3분의 입실론. 루트 3분의 입실론. 이렇게 두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면 루트하고 아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얘가 루트 3분의 입실론의 제곱 플러스 루트 3분의 입실론의 제곱 플러스 루트 3분의 입실론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루트 입실론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입실론 양수기 때문에 얘는 입실론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방향을 증명을 했어요. 이쪽 방향, 이쪽 한쪽 방향. 이제는 반대 방향을 또 증명해 볼게요. 반대 방향. 자 반대 방향은 반대 방향을 증명해 보면 이번에는 이제 요걸 가정하는 거죠. 요걸 가정했을 때 요것이 되는 거니까 결국 뭘 보이면 되냐면은 거꾸로 보면 돼요. 이제 이것 요것이 요거를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요것이 성립한다고 할 때 요것이 된다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까 충분 조건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필요 조건이죠. 얘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그래서 이제 가정이 이거죠. 리미트 t가 a로 갈 때 r t가 b 벡터가 된다. 요것이 가정이니까 이게 결론이지. 잠깐만. 이거를 보여야 되는데 이걸 보여야 돼. 그럼 이제 얘를 보여야 되니까 얘 맨 밑으로 갑시다. 얘를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를. 그럼 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여기 거꾸로 풀게 합시다. 얘 말은 결국 뭔 말이냐면은 결국 뭘 보여야 되냐면은 요 안에 성분이 xt 리미트 t가 a로 갈 때 이것이 x0가 되고 리미트 t가 a로 갈 때 yt는 y0가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a로 갈 때 zt는 z0로 간다 이걸 보이면 돼요. 그럼 얘가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뭘 보이면 되냐면 어떤 이무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히 델타가 존재해 가지고 요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면 돼. 근데 그걸 뭘 통해서 하냐? 아까 금방 여기서 가정했던 요 녀석을 통해서 한다고. 요 녀석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무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 입실론은 또 생기면 안 돼. 여기서 증명이 끝났잖아요. 여기서 처음 입실론이 나와서 끝에 이 입실론을 작다 이렇게 증명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입실론 시작을 했죠. 그럼 여기서도 끝에 이 입실론으로 작다 이렇게 해줘야 돼. 중간에 또 입실론이 또 생기면 안 돼. 자, 임의 양수 입실론에서 뭐가 성립한다고 했냐면은 요게 이제 적당한 델타가 여기 델타 존재한다고 했죠. 델타가 존재해서 such that t-a가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게 되면은 rt b 벡터가 입실론보다 작게 된다. 지금 이걸 지금 가정했어요. 이거 가정. suppose that 자 이렇게 된다고 suppose that 이걸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 성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요 정체가 뭐냐면은 루트 xt x0의 제곱 플러스 yt y0의 제곱 플러스 zt z0의 제곱 요것이 지금 입실론보다 작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 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요 녀석은 뭐보다 더 작거나 같냐면 항상 xt x0의 절대값 요 길이보다는 커. 왜냐면 이게 요거는 지금 3차원이고 3차원의 길이고 여기는 이 한 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게 예를 들어서 xt x0 요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얘는 더 작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yt y0 zt z0 요거보다는 더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 이 값은 그러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냐? 결국 자꾸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xt x0는 입실론보다 작고 그리고 yt y0도 입실론보다 작고 zt z0도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동시에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얘가 더 크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으로 임의 양수 입실론에서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수렴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